안녕하세요. 저는 삼척도계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권병성입니다. 저는 여기 삼척도계에서 태어나서 작년에 여기 현장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귀촌인이기도 하고요. 고향에서 살고 있는 마을활동가, 도시재생 현장활동가입니다. 삼척도계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난해 말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도계읍 대한석탄공사 사무소 부지와 전두시장 일원을 대상지로 합니다. 그 공간을 기반으로 도계읍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요. 올해는 상권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대한석탄공사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거기를 거점으로 도계읍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도계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은 도계읍 한가운데 있는 대한석탄공사 부지를 활용해서 도시재생 사업 거점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청년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행복주택입니다. 그 청년행복주택 1, 2층에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이 들어서고요. 그 거점 공간을 기반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 도시재생의 문화, 그런 분위기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가장 많이 기대가 되고요. 대한석탄공사의 부지를 활용하는 게 가장 큰 쟁점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석탄 산업이 폐락하고 탈석탄이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전처럼 석탄 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만 에너지원이 아닌 자원으로서의 석탄 산업,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 도계의 대한석탄공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양보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도계읍의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이 될 청년행복주택과 스타트업 센터, 이런 공간들이 가장 먼저 추진될 예정인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도계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청년행복주택 1, 2층에 입주될 청년 스타트업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계라고 하는 이 산골에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가 있고요. 2,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도계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도계 스타트업 센터가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고, 그 청년들이 도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청년행복주택과 청년 스타트업 센터가 도계읍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고요. 청년들과 함께하는 도계읍의 도시재생 사업, 약간 어렵기도 하지만 저와 우리 주민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시장의 미래가 도계 사람들 모두가 궁금하고 걱정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처럼 도계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은 전두시장에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큰 길로 가도 되는데 일부러 사람이 부딪히고 상품이 팔리는 걸 보기 위해서 전두시장으로 들어와서 집으로 다니고 했었거든요. 다들 그런 수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의 주요 산업인 석탄 산업이 쇠락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시장의 상인들은 늙고, 이 답답한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전두시장 광장을 조성했고, 광장 주변으로 뉴딜 사업의 석탄구이 시장 이런 것들이 들어설 예정이고, 기존에 무허가로 있던 상가를 이번에 좀 소규모 재생 사업을 통해서 식당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전두시장을 활용한 정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추진을 해가고 있고요. 작년에 축제와 플리마켓을 통해서 발견했던 건 한두 번의 그런 부응하는 행사로 본질이 바뀌진 않죠. 우리가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하려면 사람들도 있고 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지도 못했고 또 많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와 플리마켓 같은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도해본 것이 의미가 있었고, 도시재생 사업의 영역에서 또 다시 한번 더 잘 다뤄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계 전두시장이 새롭게 뉴딜 사업을 통해서 역세권의 경제적 거점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랍니다. 주민들도 똘똘 뭉쳐있고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현장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 사업의 경험을 쌓는 공모사업, 주민참여사업,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 판을 깔아주는 거 가장 중요한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야말로 도계읍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일으키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작년에 수제 맥주 교육을 한번 했어요. 사실 수제 맥주는 경쟁력이 있고 수많은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했었고, 또 우리가 시장에 새로운 콘텐츠로 하나 또 만들었으면 하고 이렇게 바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기회,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제 맥주 교육을 하반기에도 좀 이어갔으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의 기본이 되는 그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육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대중화되고 활성화되고 주민 참여 사업이 막 펼쳐지고 이런 게 한 10수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도계 지역에서는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한두 개 해본 경험, 폐공가 활용 사업 한 번 해본 거를 제외하면 주민 참여 사업의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사회적 경제를 알아요. 다양한 지원 체계와 제도들을 알아야 되고, 우리한테 좋은 계획과 의지와 그 다음에 약간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면 도계 지역도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이런 거점 형성, 모범 사례 창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주민들의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계는 석탄산업 개발을 위해서 철도가 놓여지지 않았으면 꽤 오랫동안 오지로 남았을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끼폭포가 있는 무건리, 여기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뭐 3대 오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산악 자원이 훌륭합니다. 근데 그 오지라는 게 또 자원이 되지 않을까. 도계의 이끼폭포, 저는 람사르 습지가 될 만한 아주 특별한 고원의 그 습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통리협곡의 미인폭포, 이런 산악관광 자원들이 도계의 새로운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자원들은 개발하는 건 쉬운데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지키는 방법으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 일단은 도계 철도 산업문화유산 철도 산업자원, 그 다음에 도계 산악관광자원,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또 그런 힘 있는 자원, 경쟁력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 있는 광부들, 향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 기술력을 지켜내고 있는 광부들도 큰 자원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삼척시란 지속가능한 영광이다.